경쟁인데요. 돌연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경쟁의 내용이 내가 더 파랗다 경쟁이래요. 내가 더 파랗다요? 무슨 스머프입니까? 왜 파랗다라는 경쟁이 나왔다는 겁니까? 내가 더 파란색이 짙다라는 얘기들을 자꾸만 꺼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두 명의 인물이 그 맥락의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 진보층 외에 중도층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도층까지 고려하면서 추후에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저희는 그 민주당의 노선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개혁적이다. 민주당보다 아니면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국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조국 신당. 이름을 정했죠? 조국 혁신당으로. 홈페이지를 마련했는데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면서 더 진한 파란, 더 선명한 파란, 더 깊은 파란이에요. 내가 진짜 파랑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조국 신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더 진한 파란 이런 나오니까 아니 자기들이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다. 결국 민주당 너희들은 가짜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막 이런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이거 송영훈 의원 파란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민주당의 자매정당임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다라는 걸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지지표 일부를 흡수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지금?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더 매운맛 민주당을 표방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이 아니라 부담 없이 조국 혁신당을 찍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걸로 우리는 보여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우니까 우리 찍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한국에서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강성 팬덤, 강성 지지층을 모아가서 3%를 넘기면 일단 한 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한쪽으로부터 계속 퍼센티지를 모아가면 의석수가 늘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런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방금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예. 뭐 광주 하늘, 그 독도 동해 뭐 이런 걸로 지금 당의 상징색을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한국 정치를 크게 퇴행시키는 거예요.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저렇게 지역주의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광주의 하늘하고 부산의 하늘이 뭐가 다릅니까? 광주의 하늘과 대구의 하늘이 뭐가 다르죠? 저거는요 노골적으로 저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지 그 어떤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적이 독도인 사람으로서 저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 화면이 들어왔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만찬을 겸해서 회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 목적은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하는 걸로 알려졌죠.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제 빠지겠습니다. 그만하는 거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한 번만 살짝 봐주시죠. 네, 네. 마이크 물 한 잔 따라주는 거 끊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요, 김영주 부의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인사하고 뭐 물가에 따라주는 장면. 그리고 뭔가 좀 얘기를 하겠죠. 식사를 겸해서. 이 얘기로 좀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요. 이게 가보죠, 지금요, 이 얘기. 지금 보시면, 송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거 입당을 얘기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또 예고가 됐어요.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게 맞다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얼마 안 됐어요. 민주당 탈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 같습니까? 입당을 제안하려고 만났지 뭐 괜히 만났겠습니까? 근데 바쁘신 제안하는 분들이. 게 아니라 저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김영주 부의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으면 그 언론이 물어봤을 때 이미 선을 딱 그었을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런 반응이었겠죠.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9일 국회 본회의 때문에 아마 이제 정식으로 당적 변경 신고는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9일까지는 그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진행을 하신 상태였어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김영주 부의장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 영등포 갑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전통적인 험지죠. 19대, 20대, 21대 내립회했고 특히 이제 19대, 20대 같은 경우에 예. 그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명망 있는 분이 가셨는데도 패했고 21대도 패했고 그래서 지금 김영주 부의장을 영입하면은 그 지역을 민주당 의석을 한 석을 빼앗아 와서 한 석을 얻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두 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석 조과를 가질 수 있다 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영등포을 등등 해서 서울 서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만히 보니까 한강 벨트네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반 조금 못된 시간에 식사 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1시간 정도 뒤면은 결과가 나오고 브리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확인했던 지금 이 만찬을 시작한 장면, 그게 영상이 좀 정리가 됐으면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요거 서용주 부대변인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겁니까 지금 저 장면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탈당할 때부터 아픈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탈당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김용주 의원께서 국민의힘 가는 거를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을 예, 했을 때 무소속 출마를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변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달래나 봤으나 그랬겠죠. 민주당 분들이 말렸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에서 나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모멸감을 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제 치달은 것이지요. 예. 저는 오늘 만남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결단을 한 것이죠. 만났다는 자체가 이미 일부 결심을 보도에서 하고 뭐 간 7일 거다. 입당인데 그게 되지 않고서는 나름대로 당에서 사선을 하셨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저 자리에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저 만찬 전에 나온 보도 중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까 7일 얘기까지 뭐 나왔어요. 이제 신문에서 나왔죠. 예, 뭐 입당이 7일로 지금 잡고 예,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잘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천의 큰 축이라는 것은 저런 일에 여러 가지 당에 헌신했던 분들을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용퇴를 시키더라도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명예롭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공천 관리 핵심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쫓기듯이 어떤 하나의 정치인이 정말 당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공천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 작업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 그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프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올드보이라고 꼽히신 분들은 오늘 보면 막 경선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대물림이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와서 4년 전에는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경선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이런 거 막 겹치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주 부의장 과거에 서로를 약간 얘기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부의장 보고는 굉장히 약간 뭔가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꺼내놨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자, 요거 마지막으로 김진욱 전 대변인께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 변곡점들이 몇 번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예.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전에 소용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런 그 다선 중진 의원들이 예. 명예롭게 용퇴를 하든 아니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예.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들이 국민들께도 충분하게 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민주당의 총선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 이런 변곡점들 중에서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아까 민주당과 관련돼서 누가 더 파라냐 경쟁이 붙었다 그 주제를 말씀드리다가 속보 영상이 들어오면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만찬하는 장면. 이거는 입당 얘기를 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지금. 자, 그 속보 들어오는데 아마 속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좀 연결해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주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더 팔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당, 조국 혁신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도 역시도 파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은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색 이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블루터콰이스 그런데 네. 보석 중에 터키석이라는 보석이 있나 봐요. 저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색깔이랍니다. 약간 더 밝고 약간 녹색기가 조금 섞여 있는. 하셨고요. 이제 그 지역구를 이제 고르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영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지금 우리도 파란색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광주 출마를 얘기했잖아요. 광주로 출마하겠다. 이거 역시 우리는 민주당의 대안입니다. 또는 우리는 민주당과 비슷하니까 우리를 봐주세요. 이겁니까? 또 역시 여기도? 그렇죠. 그 기조가 똑같아요. 현재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는 잡음의 첫 번째 기조가 뭔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냐. 이건 민주당스럽지 않다 하고 짐 싸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차별성을 둬야 되고 결국에는 빅텐트에서 찢어지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남으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만 예. 아까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에요. 지역에 이 출마자를 내기에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예. 지금 새로운 미래는 나름대로의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역의 몇몇 출마자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민주당이라는 부분들을 호남의 지지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돌아와서 조국혁신당 아까 얘기해서 이제 뭐 독도 색깔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뭐 광주 하늘색이라고 네, 광주했죠? 광주 하늘색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에게 뭐 독점되는 색이 아니다 하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그 얘기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독점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조국 전 장관 발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집권을 하기 위한 정당으로서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를 안아야 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호남에서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을 통해서 정당 지지를 높여서 비례대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46석이면 3%가 아니라 2.2%의 한 석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8에서 9, 10 정도만 지지층에서 흡수가 된다면 소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의 지지층, 극성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이 정권에 무능한 어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야만 호남의 어떤 본산의 지지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특히 비례정당을 어디를 짓겠습니까?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이 2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조국신당, 이름이 정했죠? 조국혁신당이라고. 거기는 10% 이상, 뭐 15%, 16% 이렇게 나왔다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와 관련해서는 조국신당이 민주당 표를 지금 빼앗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만드신 분 또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화면도 모르겠는데 당 이름을 정했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정치검찰 해체당이라고 가신 썼다가
얼마 전에 민주혁신당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최종 정했는데 이름이 소나무당입니다. 근데 소나무당 로고 보면 약간 태극 문양이 있는 데다가 한자로 송이라고 썼죠. 소나무. 이거 송영길 전 대표 이 이름을 활용한 건지 모르는데, 그리고 색깔 보면 이것도 짙은 파랑이에요. 글자 색깔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김준욱 전 대변인.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이게 정치권 취재하다 보니까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후보로 등장했던 이름이 민주소나무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 생각한 겁니까 지금? 저는 2008년도에 예. 민주당 시절에 예. 로고가 소나무였었어요. 지금 나오네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초록색 겹치네요, 저게 지금. 소나무가 그 2008년도 민주당 이름을 쓸 때 그때 로고가 소나무였었습니다. 소나무.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 장수, 기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초록색의 저 소나무가 민주당을 상징했던, 그래서 지금 그 역시 여기도 민주당, 우리도 민주당과 관련있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이제 요번에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송자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뭐 그 여러 지금 이름들 중에서 소나무당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걸 지금 뭐 여러 정당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예. 또는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군데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 정통 민주당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천 관련 내용으로 약간 지지율이 흔들흔들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새로 만들어진 신당 중에서 두 곳은 우리가 더 팔았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더 팔아요. 한쪽에는 우리 소나무당인데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소나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여기도 신당 간의 관계 그리고 민주당 간의 관계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고.